등비수열은 그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리합계. 자, 이자계산법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원리합계면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게 원리합계예요. 얘는 원금에 플러스 뭐가 더해진 거? 이자. 이게 더해진 거. 이걸 원리합계라고 부릅니다. 원리이고. 여기서는 단어가 좀 몇 개가 이제 단어에 대한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연초와 연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시점을 갖다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20년 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여기서 그 다음 년을 봤을 때 그 다음 이제 1년이 이렇게 지났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는 2020년 뭐가 되냐면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2021년 누가 될 수도 있냐면 초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여기서 말하는 1년 후, 그러니까 2020년 초라고 얘기를 하면, 2020년 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보통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2020년 초면은 2020년 1월 1일 1월 1일 24시죠. 24시 빵빵분 이렇게 요 시점을 딱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딱 넘어온 시점이죠. 00시 00분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에서 바로 2020년이 딱 바뀌는 그 순간,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 초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1년 후가 되면요, 보통 2020년 초에서 1년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개념에서는 2021년 초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1년 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년 후는 2020년 뭐를 의미한다? 말을 의미하게 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1년 후에 대한 개념, 그래서 1년이 지난 개념이 어떤 건지 그 단어에 대한 정리가 첫 번째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일한 시점이에요. 2020년 말과 2021년 초는 이것도 또 여기는 동일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년이 이제 지났다라고 봤을 때 같은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개념이냐면 복리라는 게 있어요. 자, 복리는 뭐냐면 1,000원이 있어. 1,000원이 있어. 1,000원. 근데 여기에 10%가 이자가 붙었어. 그러면은 1,100원이 됐겠죠? 이 단리계산법이 뭐냐면, 단리계산법이 똑같이 지금 이자가 몇 퍼센트라는 가정하에 풀 거냐면 10%라는 가정하에 풀 거예요. 그러면 복리 10%와 단리 10%의 차이가 뭐냐면, 복리는 이렇게 계산해요. 1,000원. 그죠? 얘도 얼마로 시작해? 1,000원으로 시작을 할 거야. 자, 여기에 10%가 붙으면 얘는 1,100원이 돼. 자, 복리는 그 다음에 얼마가 붙게 되냐면 10%가 붙는데 여기에 대한 10%를 붙여요. 여기에 대한 10%. 그러니까 얘는 1,200 얼마가 되냐면 10원이 될 거야. 얘는 여기에 대한 그냥 계속, 여기는 단리 10%는 1,000원에 대한 10%가 얼마이기 때문에 100원이기 때문에 계속 100원씩 붙어 나가는 거야. 1,200원 이렇게 붙어 나가는 거. 얘는 이렇게 붙어 나가는 거. 이자. 그래서 이런 계산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리는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금액에 다시 10%, 여기에 다시 10%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파츠에는 얼마가 되냐면 121원이 이자로 붙게 되니까 1,121원이 붙게 되니까 1,331원이 되는 얘기지, 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고 1,300원이 되고 이렇게 붙어 나가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복리와 단리라고 하니까, 복리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당초에 어떤 일이 붙냐면, A1에 대해서, A1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율이 R이다. A1에 대해서 이율이 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A1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특정 시점이 지났을 때 A에 1 플러스 R만큼이 붙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1 플러스 R이 붙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의 즉 얘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다시 R만큼이 붙는 거야.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에 R이 더해지는 개념이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얘는 정리하게 되면 A에 1 플러스 R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R이 또 되겠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얘는 다시 제곱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붙어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수열을 지금 보시게 되면 공비가 얼마짜리 수열이다? 1 플러스 R짜리 수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공비가 얼마인 1 플러스 R인 이런 수열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에 대한 얘기인데 모두 다 여기 나오는 거는요. 전부 다 돈의 개념을 뭘로 가져온다?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는 것은 10년 전에 100만 원 하고요. 지금의 100만 원은 절대적인 숫자는 둘이 같지만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원이 더 컸겠죠, 그죠? 왜냐면 얘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뭐 물가도 낮고, 그죠? 뭐 이런저런 재화의 가격이 좀 지금보다는 조금 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만 원하고 지금의 100만 원은 좀 차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똑같지만 현재 가치 개념에서 얘네들은 달라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현재 가치로 끌어오면 여기다가 뭘 반영해야 돼? 얘를 현재 가치로 끌어오게 되면 10년 전이에요, 얘는. 10년 전 100만 원이야.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끌어오려면 100만 원을 어떻게, 여기서 이제 개념이 그거야. 100만 원을 은행에 10년 동안 맡겨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만큼이 붙어서 계산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의 이자가 뭐 붙게 돼서 그걸 갖다가 현재에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20만 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오게 돼요. 돈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한다고? 현재 개념으로 다 끌어오는 거야. 옛날에 있는 돈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와서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하자는 얘기지. 그 전에 있던 돈을. 그러니까 요 돈은 계속 1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120만 원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치가 달라져. 이렇게. 절대적인 값도 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과거에 있던 돈은 어떻게 지금으로 끌어오게 되면 그만큼의 이자가 계산이 되는 거죠. 10년간의 이자가. 그러면은 또 다시 생각해보면 100만 원이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 아니라 9년이야. 그러면은 이 9년 전에 100만 원을 현재로 생각을 하려면 9년 동안 붙은 이자가 끌고 와지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계산 방식을요. 모든 과거의 돈을 전부 다 현재로 끌어오는 이제 그런 계산법을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마다 연초에 10만 원을 연이율, 이거는 1년의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5%로 복리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지금 파트에 저 단리 계산법이 등차 수열이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는 등차 수열이지. 100원, 100원, 100원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지, 그죠? 그래서 단리에 대해서는 안 해요, 지금. 빠졌어요, 여기는. 그래서 복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복리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복리로 몇 회 동안 납부를 하냐면 12회를 납부를 할 거야. 해마다. 그러니까 12년 후에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12년 후에 원리합계.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방법 다 똑같아요. 이건 전 국민이 다 똑같이 하는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해 초였어요. 그 다음 해마다 초에 넣으니까 여기서 연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 초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다. 그 다음에 3회차 초에도 있었겠죠. 3년차 초. 그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래서 몇 회차도 있냐면 10년 초도 있겠고 11년째 초도 있겠고 그 다음에 12년째 초도 있을 거야. 12년 초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12년 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년 말이 됩니다. 여길 초라고도 계산하시면 안 돼. 12년 후면은 12년 말이 되는 거죠. 여기가 마지막이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야. 요것만 잘 써주시게 되면 문제 푸는데 저기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10만씩 계속 넣는 거야. 이렇게 해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얘가 1년이 지났잖아. 자, 이건 1년 전이야. 지금 시점에서 따져보면 얘는 1년 전이야. 1년 전 돈이니까 1년만큼의 이자만 붙으면 돼. 그럼 연이율이 5%가 붙는다는 얘기는
얼마씩 계산된다는 얘기야? 105%의 계산이 된다는 얘기지. 105%라는 얘기는 1.05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0만원에다가 1.05배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끌고 오는 거야. 다시. 그러면은 이 당시에 10만원은 이자가 두 번 붙어야 돼요. 그럼 10 곱하기 1.5에 1.05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돈을 끌고 오는 거야. 이 돈을 끌고 오게 되면 여기 있는 10만원이 현재 가치로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서. 얘는 이자가 3번 붙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돈도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겠죠. 현재로. 그러면 10 곱하기 1.05에 얘는 얼마가 되냐면 뭐 몇 번 붙는 거야? 3이니까 뭐 몇 번 붙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끌고 와줘서 요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끌고 와주는 거지. 이렇게 다 끌고 오는 거야. 현재 가치. 현재 시점으로 가치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오는 것들을 쭉 따져보게 되면 얘네들을 총 다 이게 지금 12년 초에 입금한 돈이 현재 가치에서 이만큼, 11년 초에 입금한 돈이 현재 가치에서 이만큼, 10년 초에 입금한 돈이 현재 가치에서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얘네를 싹 다 더해줘야지 그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를 다 더하겠다는 얘기는 공비가 얼마로 잡혀 있는 거야? 1.05로 잡혀 있는 그런 수열의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은 1.05 공비 마이너스 얼마분의 1분의 초항이 10 곱하기 1.05가 되죠. 거기에 공비가 1.05니까 공비의 n승인데 12번이 되겠지.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계산되어진다 라는 얘기죠. 굉장히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문제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매월 초에 얼마씩 넣냐면 A1씩 넣어. 이번에 넣는 돈을 안 알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 월 이율을 몇 퍼센트? 1%라고 계산을 해서 몇 년 후에, 2년 후에 얼마를 만들 거냐면 300만이 만들어졌어. 300만 원이 만들어졌어.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건데 똑같이 하면 돼. 2년 후니까 2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1월 초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월 초도 있을 거야. 그지? 세 번째 초도 있겠고 쭉 이렇게 돼서 얘가 24번째, 23번째 초도 있었겠죠? 23번째 초도 있겠고 그 다음에 24초도 있겠죠? 그 다음에 22초도 있었고요. 22개월차 초도 있을 거야. 2년 후기 때문에 24개월 후가 되겠지. 24개월 후면은 여기가 24 뭐가 된다? 말이 된다. 이땐 돈 입금을 안 하는 거야. 여기가 마지막 돈 입금하는 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마다 A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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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씩 이렇게 넣었을 때 자, 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얘를 지금 상황에서 끌고 오게 되면 A에다가 월이율이 1%이기 때문에 얘는 0.0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01의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1.01이 될 거예요. 얘를 끌고 오게 되면 A 곱하기 얘는 1.01에 뭐가 되냐면 제곱이 될 테고, 얘를 끌고 오게 되면 A 곱하기 1.01에 몇 제곱?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쭉 다 끌고 와지겠지. 얘까지 마지막에 다 끌고 와졌을 때 얘네를 전부 합친 금액이 얼마여야 된다? 3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네를 전부 다 더한 돈이 누구여야 된다? 300만과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럼 공비가 1.01인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0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A 곱하기 1.01에 1.01에 누가 돼? A가 되고 1.01에 몇 번이야? 24번이 되겠지.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300만 원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때 A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보면 자, 올해 초에요. 자, 올해 초에 1,400만 원짜리를 물건을 갖다가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자,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을 A1을 몇 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냐면 15년에 걸쳐서 상환을 할 거예요. 그때 이율이 몇 퍼센트다? 6%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얼마씩 상환해야 다 상환할 수 있겠냐 이거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초, 그 다음에 2초, 그 다음에 3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진행이 돼서
초가 아니죠. 이번에는. 어디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매년 말에 그 A1씩 상환을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말에 상환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초가 먼저 붙어야겠다. 맨 처음에 초에, 왜냐면 여기서 초에 1,400만원짜리를 할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1,400만원짜리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1말이 있겠죠. 첫 번째 이제 지나서, 하나가 지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월 말이 있겠고요. 두 번째 연도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 말이 있겠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13 말에, 그 다음에 14 말에, 그 다음에 15년 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15년 차 말에 A1을 딱 상환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때도 A1을 상환하고, 이때도 A1을 상환하고, 이때도 A1, A1, A1을 상환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 상환 금액의 총액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때는 이자가 안 붙지. 그냥 15년 말에, 15년 차 말에 A1을 상환하면 끝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해주게 되면, 얘를 끌고 오게 되면, 이율이 몇 퍼센트니까? 6%니까 106%가 되는 거고, 1.06이 되겠지. 그럼 얘는 A 곱하기 1.06. 그 다음에 얘도 A 곱하기 1.0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A 곱하기 뭐 1.06의 뭐 얼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최초에 발생한 1,400만원은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냐면, 1,400만 곱하기 1.06에 몇 번이 붙냐면 15번이 붙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이 올해 초에 발생한 거니까 15년이 지났을 때 이 돈의 총액이 이만큼이 되고, 위에 있는 얘네들은 상환금액의 총액이 되겠지. 상환금액의 총액과 얘가 15년이 이자가 계산된 돈이 어때야지? 똑같아야지 상환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의 총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냐면, 공비가 1.06짜리 등기수열이잖아. 그러니까 1.06 마이너스 등기수열의 합이니까 1 곱하기 1.06, 여기에 1.06에 몇 번이냐면 얘가 15번이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빼기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그렇게 된 게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1,400만 곱하기 1.06에 15승과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놓게 되면 요게 이제 내가 구입한 물건의 15년 후에 그 1,400만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1,400만원을 이제 할부로 구입을 해서 얘가 그 1,400만원이 15년 동안 이제 계산되어진, 이자가 계산되어진 금액이고, 얘는 내 상환 금액의 총액이니까 그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게 원리합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대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보시고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요.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요거 한번 잘 보시고, 계산을 똑같이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짝대기 그어서. 이거 전 국민이 다 똑같이 계산해, 이거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980번 RPM 98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원씩 적립을 하고요. 10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새 문제는 친절하네. 10년 말이라고 주고 있네요. 그죠? 10년 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죠? 옛날에 과거에는 이 표현이 작년만 해도, 저번 교과만 해도 이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여긴 좀 친절하게 이제 문제를 주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지금 보시게 되면, 1년마다 복리로 계산을 할 거고요. 100만원씩 저금을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쓸 거야. 매년 초에 넣는 거니까, 첫 번째 초가 있겠고, 두 번째 초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10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9초가 있겠고, 8초가 있겠죠. 8년차 초.
그 다음에 9년차 초가 있겠고, 그 다음에 10년차 초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10년 말이에요. 10말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때의 원리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그때 얼마씩?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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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현재가치가 환산이에요. 10년 말이 되면 얘가 한 번 붙겠죠. 그래서 100만원에 얼마가? 1.05예요. 연이율이 5%니까. 그 다음에 얘가 땡겨오면 100만원에 대해서 1.05에 뭐가 돼? 제곱이 되겠고, 얘를 땡겨오게 되면 100만원에 대해서 1.05에 몇 제곱?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얘를 쭉 땡겨오시게 되면 얘는 100만원에 대해서 1.05에 몇 번이 붙어? 10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얘가 10번이 이렇게 붙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계산 내어진 얘네들의 총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1.05에 공비 마이너스 얼마분의 1분의 초항이 100만원에 1.05 얘가 초항이 되겠고, 여기에 1.05에 몇 승이 되겠어요? 10승이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원리합계가 돼요.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시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계산하고 나면은 얘가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1.05에 10승을 얼마로 계산한다? 1.6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